네, 안녕하세요. 오은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S&P 500 투자하기 전까지 제가 투자했던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P 500 투자한다고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S&P 500을 한 8,700만 원 정도 운용 중인데 그중에 수익이 한 1,700만 원 정도거든요.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단순히 온 게 아니라 제가 투자했던 여러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투자했던 개별 종목이랑 그 각 종목별로 투자했던 매수 전략,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어느 정도 가치를 지니고, 그리고 그 각 종목을 왜 제가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개별 종목만 다룰게요. 원래 ETF도 꽤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ETF까지 투자하면 꽤 많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개별 종목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말 필요 없고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투자했던 종목은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신한지주, SK하이닉스, 대한항공입니다. 그래서 각각 투자했던 금액은 삼성전자는 한 2,300만 원 정도, 그리고 네이버는 한 300만 원, 카카오는 한 400, 그리고 신한지주 한 300, 하이닉스는 한 180만 원, 그리고 대한항공은 한 300만 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가 투자 성과는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이 전체 종목은 제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익은 확정이 났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정 수익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우는 마이너스 289만 원, 근 290만 원이죠. 그리고 네이버는 148만 원, 약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207만 원 손실이 났습니다. 단위가 크죠? 투자 금액 대비 한번 보시면 네이버랑 카카오는 거의 50%를 넘습니다. 네, 반토막 났습니다.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한 10몇 퍼센트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익 본 종목은 세 종목이 있는데 신한지주 22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 41만 원, 그리고 대한항공 33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토탈로 보면 한 3,800만 원 투자했는데 그중에 손실을 한 548만 원, 약 550만 원 정도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마이너스 14.42%입니다. 쓰라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손절을 하나, 둘, 세 종목을 했는데 이 세 종목 다 이 단위가 수익에 비해 엄청 크잖아요. 좀 쓰라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종목들을 왜 선택했고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우선 저는 분할 매수 방법으로 투자를 했어요. 극도의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를 처음에 3천만 원을 한 번에 투자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코로나를 맞았어요. 바로 코로나를 맞으니까 이게 거의 마이너스 2천이 한 번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했던 방식은 한 번에 투자해서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 한 번에 투자를 하면 안 되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3천만 원 투자 이후에 극도의 분할 매수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투자했던 삼성전자 우의 매수 기록인데요. 날짜 기록 보이시나요? 예를 들어 9월 13일, 10월 1일, 10월 7일, 10월 12일, 그리고 11월 12일, 11월 24일 이렇습니다. 제가 전체 기록 중에 일부만 갖고 온 건데 일주일에 약 한 20만 원어치 사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한 주에 주 초든 주 말이든 해서 한 20만 원 정도 매수를 하자. 그래서 그때 단가가 한 6만 4천 원, 7만 원 이럴 때였으니까 두세 주씩 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한 기록이 제가 한 그래프로 만들어 봤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3천만 원 투자하고 한번 얻어맞으니까 이게 작은 점들 보이시죠? 이 점들별로 이렇게 계속 산 거예요. 계속 샀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도한 거는 왜 매도했냐면 이때 제가 집을 매수했고요. 그때는 손절 치고 S&P 500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분할 매수를 했고 그때는 안 샀어요. 왜냐하면 지치더라고요. 왜냐면 이때까지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안 샀습니다. 그리고 지쳐서 그냥 팔아버리고 S&P 500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런 매수 전략을 이용해서 투자를 했고요.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패입니다. 실패. 마이너스 10점 몇 퍼센트의 손실을 봤습니다. 한 200 얼마요? 분할 매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분할 매수는 막 이렇게 요동치잖아요. 요동치면 이게 짜잘하게 이렇게 매번 이렇게 나눠서 일정하게 나눠서 하면 이 평균 선에 수렴하겠죠. 그 주식 가격이. 그래서 언젠가 넘어갈 때 이 수익을 얻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통할 때가 있거든요. 안 통할 때가 뭐냐면 이렇게 계속 횡보할 때나 아니면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 이때는 헤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언젠간 올라줘야 되는데 그게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아무리 분할 매수라고 하더라도 헤어
나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의 전략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시세로는 3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언저리. 근데 제가 샀던 때를 보면 13만원, 15만원, 14만원, 15만원, 마지막에 58,200원에 손절 쳤어요. 근데 이때도 일주일에 한 주씩 사기였습니다. 보이시죠? 8월 10일, 8월 17일, 8월 24일, 8월 31일 딱 7일 간격 아닌가요? 그래서 이때 한 주씩 샀어요. 짜자자자자자자 이 선들이 그때 매수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11만, 12만 원 정도에 시작했는데 9만 원까지 내려가고 5만 원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제 그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잘한 선택 같아요. 왜냐하면 58,200원 마이너스 50 몇 %의 손절치는 그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지금 80을 방지했었거든요. 근데 이 카카오 제가 종목 선택한 이유도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서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손절도 중요하더라고요. 다음 네이버 보겠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단가가 세죠. 38만 9천원, 뭐 36만원, 40만원. 그래서 이거는 한 달에 한 주씩 샀습니다. 쩍쩍쩍쩍. 그래서 이 바가 한 달에 한 주씩 산 겁니다. 근데 네이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9만 원부터 시작했잖아요, 제가. 근데 쭉쭉쭉쭉 내려와서 마지막 매도 시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9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네이버도 쭉 사고 싶었지만 이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매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근 마이너스 50% 언저리에서 손절 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투자를 했을 때 투자가 안 맞나? 뭐 싶더라고요. 이렇게 손절 칠 시점이 이거는 S&P 500으로 전환했었을 텐데 제가 심지어 그 주택 매수했을 때가 이 노란색 동그라미 시점이고 이때 전세금을 빼줬을 텐데 전세금을 빼줘야 할 시점에는 매도도 못했습니다. 제가 매도를 해버리면 그 수익이 확정된 거잖아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돈이 필요했을 때 돈을 못 뺄 상황이. 그나마 근데 저는 한 종목은 수익을 좀 봤는데요. 그게 바로 신한지주였습니다. 신한지주는 37,200원에 시작해서 뭐 계속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해줬고 이때도 한 일주일에 10만 원씩 보시면 아시겠지만 3씩 이렇게 찍혀있죠. 그래서 일주일에 10만 원씩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신한지주는 그때 그래도 배당이 잘 나와서 꾸준히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 아예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신한지주는 그래도 이게 몇 개 있잖아요. 신한지주는 그나마 할만하더라고요. 익절 치고 나왔습니다. 이때는 집 매수할 시기였고 이때 볼록하게 쓴 거는 신한지주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매도한 만큼 똑같은 가격이 와서 추가 매수를 똑같은 가격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정이 가더라고요, 그때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때 S&P 500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대한항공은 좀 특이한데요. 대한항공은 이 데이터가 몇 개 없잖아요. 대한항공은 그때 코로나 때 저희 항공업계 다 그냥 폭탄 맞았잖아요. 대한항공이 국내 1위 항공사인데 이게 망하겠냐. 왜냐하면 이 대한항공이 망하면 우리나라 항공사가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거의. 그래서 17,000원, 18,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너무 싸다 이거는 해서 샀죠. 근데 사도 뭐 저희가 개별 종목은 크게 못 삽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샀던 그때 금액 수준이 한 3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한 18,000원, 17,000원 샀던 게 2만 원 올라서 팔아버렸습니다. 왜냐면 장이 너무 안 좋았고 이때 또 제가 집 샀었을 때 잔금 매도를 해야 돼서 돈을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돈 들어갈 때 주식을 하면 크게도 못 먹어요. 왜냐면 그 돈이 나갈 시기에 돈을 빼야 되기 때문에 이때 그때 한번 느꼈죠. 큰 돈 들어갈 때는 주식을 하면 안 되겠다. 대한항공은 특이하게 코로나 때 싸다는 느낌으로 들어간 유일한 종목입니다. 이익을 보긴 했지만 다른 종목이 워낙 떨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크게 재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각 종목 제가 선택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슴이 아픈데요. 삼성전자 우는 우리나라 1위에서 샀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강남 아파트 처음 지어졌을 때부터 뭐 지금까지 보유하면 뭐 강남 아파트의 수익을 앞선다. 그래서 이런 소리 때문에 했었고요. 근데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큰 금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는 조금 뼈 아픈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가 있을 텐데 친구가 계좌를 까서 보여줬는데 플러스 한 50% 정도 되더라고요. 눈이 돌았죠. 제가 그 수익률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익률이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맞구나. 그리고 시가총액도 네이버 카카오가 그때가 삼성전자 다음으로
2위, 3위 뭐 이렇게 서로 번갈아가면서 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근데 항상 따라 들어가면 아시죠? 거의 뭐 좋은 결과가 있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탈탈탈탈 털렸습니다. 네이버가 그냥 이성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투자한 첫 번째 케이스인데 그 교훈을 한 번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한지주는 왜 했냐면 배당주가 하나 갖고 싶었는데요. 신한지주가 그때 연배당인가 반기배당인가 했던 거를 분기배당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분기배당은 좀 더 주주 친화적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1년 배당 기다리는 게 상당히 좀 힘든데 배당락도 크고, 근데 이게 분기배당으로 바뀌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계속 보유할 확률도 높아지고 배당락도 적고, 그래서 신한지주를 시작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투자 공부를 시작하고 알게 된 정보로 인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우를 투자를 하는데 이게 반도체잖아요. 거의 뭐 가전도 있지만, 근데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잖아요. 근데 이게 더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를 공부하면서 따라 들어간 종목입니다. 수익을 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한 200만 원 넣고 한 40만 원 수익을 봤네요. 한 20% 넘었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항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 너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고 결론적으로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이 세 종목이 워낙 손실이 커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55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제가 안 팔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심심해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봤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우부터 보시면 지금 그때 제가 평단가가 한 76,400원이었거든요. 지금 59,000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 100만 원이 추가로 손실이 있는 거죠. 그 네이버 그때 기준으로 마이너스 150만 원인데 지금은 마이너스 168만 원입니다. 추가 손실이 있습니다. 역시 평단가는 제가 37만 5,786원이었는데 지금 16만 5,300원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최고의 IT 기업인데 이렇게 반토막 나고 이러는 게 솔직히 이해는 안 돼요. 그리고 카카오 마이너스 200만 원이었던 거 지금 환장합니다. 네, 마이너스 276만 8,654원, 마이너스 70만 원 정도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한지주, 하이닉스, 대한항공은 여전히 수익이 있네요. 신한지주는 평단가가 32,186원이었는데 57,200원으로 증가를 했었고, 갖고 있었다면 추가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추가적으로 한 62만 5,600원 정도, 그리고 대한항공은 39만 5천 원 정도의 수익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것들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손실이 한 100만 원 정도는 만회가 되는 수치를 보입니다. 근데 4천만 원 투자해 놓고 거의 마이너스 450만 원 있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S&P 500은 거의 7천만 원 투자를 해놓고 지금 현재 8,732만 원 정도, 한 1,700만 원 수익을 보이잖아요. 차이가 큽니다. 제가 개별 종목을 계속 했었더라면 아마 아직까지도 플러스가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역사를 좀 보면 손절도 때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손절을 해야 저희가 다음 좋은 종목을 얻을 수 있는 그 돈을 또 마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제가 주식 투자를 꽤 오래 했는데 손실은 다 만회를 했고 지금은 수익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영상에도 하나 만들었던 게 있는데 투자 공부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투자 공부하면 할수록 종목이 늘어나거든요. 제가 지금 개별 종목만 몇 개 보여드렸는데 ETF는 더 많습니다. 뭐 2차전지도 있었고요. K 메타버스도 있었고요. 무슨 미국 탑 10 ETF도 있었고 뭐 이것저것 ETF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공부하면 할수록 보이는 게 많아져서 그 종목을 꼭 매수를 해야 된다는 좀 강박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가장 좀 안 좋은 게 많이 못 삽니다. 왜냐면 확신이 없어서. 그래서 아까도 보셔서 알겠지만 그 버는 종목들은 10만 원, 20만 원밖에 못 모아요. 종목만 많아지고. 그래서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가장 확실한 미국 500개 그냥 ETF 넣고 그냥 기다리는 게 가장 마음 편하고 가장 수익률이 높더라고요. 저의 기준으로는.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투자할 때 너무 좀 지쳤거든요. 계속 떨어지는 거에 추격 매수하는 거를. 그래서 지쳐서 저는 그냥 거의 뭐 마지못해 포기하는 심정으로 S&P 500으로 다 그냥 손절하고 갈아탄 겁니다. 그리고 투자 공부를 거의 접고 그냥 심심할 때 S&P 500이 과거 자료가 어땠는지 정도 그냥 알아보는 단계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투자 공부하지 말라고 올렸는데 가끔 제가 투자 기록들 보면 분석하는 영상들 있잖아요. 근데 그 분석하는 영상들도 솔직히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냥 몰라도 되는 자료예요. 근데 저는 심심하니까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면 근데 조금 더
클리어하게 제 종목 투자하는 거를 알 수 있어서 투자를 좀 분석을 해보는 건데, 마음 편하게 S&P 500 투자하는 게 지금까지 봤었을 때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희와 같은 일반인에게는 동의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저의 경험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진짜 투자를 잘하셔가지고 차트도 보고 뭐 종목 선정도 잘하셔서 큰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그 부류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오늘은 제 개별 종목 역사들이랑 제가 분할 매수했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냥 주절주절 떠드는 영상이었는데 저도 손실을 꽤 오랫동안 봤던 경험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적게 전해드린 것 같아서 한번 이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